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벽산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721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31일 2시 58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벽산이 약 한 7%의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벽산 같은 경우는 이 건축 자재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뭐 단열재라든지 뭐 외장재라든지 이런 이제 건축 자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벽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연말이죠. 올해 12월 정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해요. 건축법이 좀 개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법이 올해 연말에 개정이 되게 되면은 이 마감재나 단열재의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기존보다 훨씬 더 강화된다라고 해요. 화재 안전 기준이.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벽산이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런 이제 연말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고, 더불어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또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최근에는 벽산이 생산한 이 그라스울의 7만 톤의 추가 증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비용 최소화한 자금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나중에 상황을 더 봐야 되겠지만은 이 그라솔의 지금 현재 생산 능력이 연간 7만 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7만 톤을 더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해서 연간 총 14만 톤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상증자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소한의 자금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적게라도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내비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생산시설을 더 확충해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유상증자라고 한다면 유상증자 자체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유상증자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너무 이제 장사가 잘 돼서 더 많은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호재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그라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익산 1, 2 공장에서 각각 3만 톤씩, 여주에서는 1만 톤이니까 총 7만 톤이죠. 이렇게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7만 톤 정도로 더 증설을 하게 되면은 완공까지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적어도 2023년 정도부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라스울 추가 증설 소식 가능성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 1분기 실적이 매출액 1058억, 영업이익 32억, 순이익 19억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좀 성장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건축 사업, 건설업의 호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건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작년보다 훨씬 더 레벨업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벽산의 기술적인 흐름은 오랜 기간 좀 하락 흐름을 거쳐 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저점을 찍고 나서 정배열로 돌려놓고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방향은 옳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죠.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데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방향 자체는 우상향을 잘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죠. 다만 이제 최근 4월 달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이런 이제 구간과는 다소 괴리가 많이 좀 발생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가 차후에는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좁혀지게 될 텐데, 뭐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는데 4월 달에 급등에 따른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일부 최근에 이제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저항대는 한 4,7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래로는 사실 저점이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저점을 보는 최소한의 저점을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5일선이 종가상으로 5일선 위에서 마감, 종가상 5일선 위에서 마감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멈춘다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이제 종가상으로 올라섰죠. 그러면서 이 3,850원짜리 이 5일선을 회복했었던 저점, 이 자리를 기점으로 앞으로 바닥이 찍히는지 좀 지켜보자 라고 했는데, 그냥 연속된 상승 흐름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850원 정도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벽산의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됐던 모습이고, 돌려놓고 나서는 기회도 뭐 주지 않고 그냥 슈팅으로 바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거래량이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전의 거래량을 뭐 압도할 만큼의 엄청난 거래량이 실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고점을 좀 돌파해서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물론 오늘 상승을 유지하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을 또 도모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저점도 찍었겠다, 단기적인 방향성도 상방으로 가겠다, 추가적인 상승을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4,700원짜리가 강하게 좀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항대라고 하는 거는 시가와 고가와 종가와 저가가 자주 만난 자리를 말하는데, 이 구간에서 많이 만났죠. 거래량도 많이 터졌던 부분이고, 그만큼 이 구간 자체를 좀 넘어서는 데 있어서 앞선 거래량보다 훨씬 좀 더 뛰어난 거래량이나 아니면 뭔가 모멘텀, 호재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이제 좀 돌파가 될 수 있는 건데, 뭐 거래량도 없고 모멘텀도 없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갇혀가는 흐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좀 박스권이나 이런 것들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저점 찍고 돌아가는 반등 속에서 혹시라도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4,700원 영역에서는 좀 대응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 구간에서 이 한 달 전에 매매가 한참 이루어졌었는데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했던 사람들 다 물려 있거든요. 올라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냐면, 물려있던 사람들이 본전 매도 심리 속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죠. 그런 매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필요한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매물 소화가 되지 않으면서 또 이렇게 밀려버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4,700원과 아래로는 3,850원 사이에서의 단기적인 조금 박스권 흐름들 속에서 지난 4월달 급등에 따른 좀 숨고르기를 거쳐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3,850원의 기준을 두고 반등 흐름들을 즐기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4,700원대 언저리 왔을 때는 조금 대응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을 측면을 보면 거래량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매수의 거래량 빵 터졌고,
쉬어갈 때 거래량 안 나오고 다시 거래량 또 터지고 쉬어가고 횡보할 때 거래량 안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의 형태나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이상적으로 오늘 터지면서 올라갔고, 이 흐름들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제 그 동력이 될 수 있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 이게 왜냐면은 떨어질 때 막 음봉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크게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양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서 음봉의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가면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오늘의 상승을 발판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또 도모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벽산이 오늘 상승 이후에 차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뭐 그것의 문제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벽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 한 달 동안에 뭐 이렇게 한 75만 주, 3개월 동안에 100만 주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올라갈 때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종목에 외국인들이 주포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좀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주체가 움직이는데 외국인들이 좀 단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종목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보기에는 오늘의 수급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딱히 뭐 투신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외인들, 기관들 수급하에 올라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는 따로 있고, 그런 가운데 외인들과 투신들이 이 상승한 종목에 편승해서 단타나 이런 것들을 좀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는데, 뭐 설마 뭐 여기까지 떨어지기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 떨어지기 전에 지지라인 많으니까 여기까지 올 일은 당장에는 없을 것 같고,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3,850원 기점으로 돌아나가기 시작했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4,700원 기점으로 돌파 여부를 체크하면서 들고 갈지 아니면은 대응을 할지를 좀 결정해 가시는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 혹시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제가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꿀팁 하나 드려보면요, 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또는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겠고요. 또 무료 추천 종목이 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3종목씩 무료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벽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